새로운 신재생 에너지로 떠오르는 염분차 발전. 이는 해수와 담수의 염분 농도차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신기술인데요. 태양광, 풍력 발전 등 우리에게 잘 알려진 신재생 에너지들과는 달리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큰 장점이 있고,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무한한 에너지 공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전력 사용량이 많은 요즘 우리를 위협하는 블랙아웃을 대비할 대용량 전력 저장 장치로도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염분차 발전에 사용되는 고농도의 해수를 이용해 바다의 유용한 자원들을 더욱더 많이 회수할 수 있어 경제적 이익 또한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신재생 에너지, 염분차 발전. 지금부터 과학, 미래를 열다에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과학 미래를 열다 양현경입니다. 오늘은 해수와 담수를 이용한 청정에너지 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OECD의 환경전망 2050 보고서는 2050년 세계 인구가 현재 70억에서 90억으로 증가하고 세계 경제는 약 4배, 에너지 사용량은 80%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는 저탄소형 국가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죠. 따라서 이러한 변화는 에너지 수입국인 우리나라 미래 경제에 커다란 불안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무한히 존재하며 지속 가능하고 환경 친화적인 대체 에너지 자원인 해양 에너지를 알아볼 텐데요. 특히 해양 에너지를 이용한 염분차 발전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수 담수를 이용해 어떻게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세계 공통 과제는 바로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화석연료 등 오염물질을 사용하거나 배출시키지 않고 무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통칭하는데요. 특히 지구온난화가 심각해지는 만큼 더욱더 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햇빛, 바람, 물 등 여러 자연 친화적 요소를 사용하는데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태양광과 풍력을 이용한 발전이죠. 하지만 이는 자연의 자원을 사용하는 만큼 환경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한계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염분차 발전은 날씨 등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언제든지 발전이 가능하면서 오염물질 또한 전혀 배출시키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우리가 더욱더 주목해야 할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그럼 염분차 발전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염분차 발전이란 말 그대로 염분의 차이를 이용한 발전인데요. 그럼 어떤 물의 염분 차이를 이용하는 걸까요? 바로 해수와 담수입니다. 당연히 해수의 염분이 담수보다 훨씬 높은데요. 해수는 염분이 약 3.5%, 담수는 약 0.05%의 염분을 지니고 있습니다. 염분차 발전은 바로 이 해수와 담수의 염분 차이를 통해 얻어지는 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입니다. 에너지원으로 무한한 자원이라 할 수 있는 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에너지원 수급에도 유리하죠. 하지만 아직까지 염분차 발전 기술은 유엔이 인정하는 해양 신재생 에너지로 등재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 여러 국가의 관련 지방 정부, 회사, 연구소, 대학 등이 염분차 발전 통합 네트워크를 만들어 이를 등재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이에 가입하여 유엔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인정하는 해양 신재생 에너지로의 등록을 도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관심이 필요한데요.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염분의 차이가 전기를 일으키는 것인지, 왜 염분 발전이 꼭 필요한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염분의 차이가 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 걸까요? 아마도 지금은 이해하기 힘드실 텐데요.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염분차 발전의 두 가지 기술을 들으시면 아마도 이해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염분차 발전 기술은 압력지연 삼투 발전과 역전기 투석 발전인데요. 먼저 압력지연 삼투 발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압력 지연 삼투 발전은 기본적으로 삼투압이라는 물리적 에너지를 이용합니다. 삼투압은 자주 들어보셨죠? 염분의 농도가 다른 두 물을 분리했다가 섞게 되면 염분의 농도가 낮은 물에서 농도가 높은 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이때 발생하는 압력이 바로 삼투압입니다. 우리가 김치를 담글 때 배추에 숨을 죽이기 위해 소금물에 배추를 절이는데요. 배추를 소금물에 담그면 배추 속의 수분이 염분이 높은 소금물을 만나기 위해 밖으로 빠져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배추의 수분이 빠져나가 숨이 죽게 되고요. 즉 이렇게 삼투압 현상은 우리 생활에 유용하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압력 지연 삼투 발전은 바로 이러한 삼투압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데요. 압력 지연 삼투 발전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세 가지부터 살펴볼까요? 먼저 농도가 낮은 담수와 농도가 높은 해수가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 물을 이동시킬 반투과성 분리막이 필요합니다. 반투과성 분리막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매우 작은 구멍을 가진 필터인데요. 이 반투과성 분리막은 물과 같은 작은 분자의 물질만 투과시킬 수 있습니다. 즉, 삼투압에 의해 담수가 해수로 이동할 때 이 분리막을 통해 소금은 그대로 두고 물만 이동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림을 보시면 왼쪽에는 염분이 낮은 담수가, 오른쪽에는 염분이 높은 해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반투과성 분리막이 있죠. 삼투압 현상에 의해 담수가 염분이 높은 해수 쪽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이때 소금은 반투과성 분리막을 통과하지 못하고 물 분자만 바닷물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결국 양쪽 부분의 소금 농도는 동일해지고 물 높이에만 차이가 생기게 되겠죠. 이때 생기는 용액 높이의 차이가 바로 삼투압이 되는 것입니다. 해수의 염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삼투압도 커지는데요. 실제 순수한 물과 해수를 이용해 실험을 했더니 약 26기압, 즉 대기압의 약 26배의 삼투압이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의 일반적인 기압이 1기압인데요. 이것의 26배인 엄청난 압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압력은 이론적으로 240m의 높이에서 떨어지는 물의 에너지와 비슷합니다. 그럼 이 삼투압이 어떻게 전기를 발생시키는 것일까요? 삼투압에 의해 담수가 해수 쪽으로 이동하면 해수의 양은 늘어나고 압력도 높아지게 되는데요. 바로 이 압력이 터빈을 돌리게 됩니다. 터빈을 돌리면 전기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림을 보시면 압력 교환기라는 것이 보이실 텐데요. 이것은 압력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터빈을 돌리고 난 뒤에 일부의 바닷물이 이 압력 교환기로 유입되고 압력 교환기가 압력을 더욱 보충해주는 것이죠. 이제 이 압력 지연 삼투 발전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 공정을 실제 강어귀에 설치할 때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해수면 높이의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담수는 강의 하구에서, 그리고 해수는 해변에서 공급을 받죠. 그리고 전기 생산에 사용된 물은 강으로 다시 유입됩니다. 두 번째, 해저에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방법인데요. 발전 시설을 해수면 깊은 곳, 대략 100에서 130m 아래에 건설하는 것입니다. 수심이 깊어질수록 압력이 높아지죠. 따라서 해저에 발전소를 설치하면 압력 교환기 없이 해수의 압력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공정의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죠. 압력 지연 삼투 발전은 1973년 미국의 시드니 롭 교수에 의해 그 원리가 처음 발표된 후 1990년대 말 이후부터 노르웨이의 국영전력 회사인 스테크래프트사가 상용화를 위한 개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는 스테크래프트사가 세계 최초 압력 지연 삼투 발전의 시험 공장을 건설하였고요. 2011년에는 4kW급 발전 플랜트 건설을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2020년에는 무려 25메가와트급의 발전소 완공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광주과학기술원 등에서 실험실 규모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연구가 발전한다면 우리나라 5대강에서 압력 지연 삼투 발전소를 볼 수 있게 되겠죠. 앞에서 설명한 압력 지연 삼투 발전은 삼투압에 의해 발생된 에너지를 전기로 전환할 때 터빈이라는 공정이 꼭 필요했는데요.
지금부터 살펴볼 역전기 투석 발전은 터빈 없이도 직접적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역전기 투석 발전은 해수에 들어있는 소금, 즉 염화나트륨을 나트륨 이온과 염소 이온으로 각각 분리해 전기를 생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양이온 교환막과 음이온 교환막이라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것은 교차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교환막은 이온을 양과 음으로 분리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양이온 교환막은 양이온만 투과시키고 음이온 교환막은 음이온만 투과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담수와 해수를 주입하면 양이온 교환막 쪽으로 양이온인 나트륨 이온이 통과하고 이와 반대로 음이온 교환막 쪽으로 음이온인 염소 이온이 통과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양이온과 음이온이 서로 반대로 움직이면서 이온의 위치 에너지 차이가 생기게 되고 전압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즉 양이온과 음이온을 이렇게 따로 분리하는 이유는 이온의 위치 에너지 차이를 이용한 전이차인 전압을 발생시키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전압이 만들어져야 전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전압이 만들어졌으니 전기를 발생시킬 전자가 필요한데요. 그림을 보시면 왼쪽에는 플러스 전극의 역할을 하는 산화 전극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마이너스 역할을 하는 환원 전극이 있죠. 각 전극은 철이나 구리, 은 등 산화 환원 반응을 잘 일으키는 물질로 설치하게 됩니다. 산화 전극에서는 산화가 일어나는데요. 산화란 전자를 배출시키는 반응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배출된 전자는 환원 전극으로 이동하는데요. 이 전자를 얻는 반응이 환원 반응인 것이죠. 따라서 산화 전극과 환원 전극 사이에 물 분자에 있는 산소와 수소를 이용해 산화 환원 반응을 유도합니다. 이렇게 생겨난 전자가 산화 전극에서 환원 전극으로 이동해 전기를 발생시키는 것이죠. 즉 역전기 투석 발전이란 교환막을 통해 전압이 생성되고 이에 전자가 힘을 얻어 흐르게 되면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것이죠. 역전기 투석 발전은 네덜란드 급수기술연구기관인 웨수스의 자회사인 레드스텍사가 가장 많은 연구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레드스텍사는 앞으로 2016년까지 50kW급의 설비를 개발하고 2018년까지 1MW급 실험 공장을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이후부터는 200MW급의 역전기 투석 발전소를 건설하여 상용화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기술 개발이 초기 단계로 앞으로 다양한 연구를 통해 기술의 혁신적 진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홍익대학교, 아주대학교 등에서 전력량 및 운전 효율을 높이는 연구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네덜란드의 기술력에 버금가는 훌륭한 성과가 나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연분차를 이용해 새롭게 탄생한 여러 기술들을 알아볼 텐데요. 먼저 살펴볼 것이 바로 대용량 전력 저장 장치입니다. 요즘 블랙아웃의 위협이 거센데요. 블랙아웃은 특히 전력 사용량이 많은 여름이나 겨울, 각종 산업 분야와 국민 편익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죠. 블랙아웃은 특정 시간대에 전력 수요가 편중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이러한 블랙아웃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제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대용량 전력 저장 장치입니다. 미리 전력을 저장했다가 사용할 수 있다면 아무리 전기 수요가 몰린다 해도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현재까지 개발된 초대형 전력 저장 시스템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분차를 이용한 전력 저장 장치 개발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전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신개념 전력 저장 시스템입니다. 바로 고농도 염수와 담수를 이용한 전력 저장 장치죠. 이 연분차 전력 저장 시스템은 고농도의 염수와 담수를 각각 물탱크에 저장해 두었다가 전기 수요가 많을 때 연분차를 통해 전기를 발생시키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럼 왜 그냥 해수와 담수가 아니라 고농도의 염수를 이용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두 물의 염분 차이가 크면 클수록 훨씬 많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해수와 담수를 이용해 염분 농도 차로 전기를 생산하면 대략 2MW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데요. 반면 염분의 농도가 약 20%인 사해를 사용하면
생산할 수 있는 전력량이 약 6배나 높아진 11.7메가와트나 되죠. 따라서 훨씬 많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사해와 농도가 비슷한 고농도의 염수는 어떻게 만들까요? 바로 해수를 이용해서 만드는데요. 해수는 염분 농도가 3.5%밖에 되지 않지만 이것에 염분을 제거해 마실 수 있는 물을 생산하면 그 나머지 물은 사해와 비교될 만큼 엄청난 고농축 염수가 됩니다. 해수의 염분을 제거하는 작업을 해수 담수화라고 하는데요. 물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기도 하죠. 이렇게 해수 담수화를 통해 생긴 식수를 제외한 나머지 고농축 염수와 담수를 물탱크에 저장해 두었다가 전기가 많이 필요한 시간에 발전시켜 전기를 공급하고 대기 전력이 많은 새벽에는 분리하여 저장해 둔다면 정말 효율적인 전력 저장 장치가 됩니다. 또한 이 전력 저장 매체는 해수와 담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격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자연 친화성을 가지죠. 게다가 소금의 농도만 조절해 전력 저장 시스템의 부피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개념의 전력 저장 장치로 개발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수에는 다양한 종류의 유용 자원들이 녹아 있는데요. 예를 들어 소금, 마그네슘, 브롬, 리튬 등이 그것입니다. 소금은 우리의 식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아시죠? 그리고 마그네슘 역시 단열재, 카메라, 합금 소재 등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자원입니다. 또한 브롬은 불면증 환자의 치료제나 카메라의 필름, 살균제, 납 제거제 등으로 사용이 되는 아주 귀한 자원이죠. 리튬은 항공기의 재료와 우리가 사용하는 휴대폰의 전지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시중에 굉장히 고가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해수 담수화 작업을 거치면 해수를 식수로 활용할 수 있게 되고 그 부산물로 엄청난 고농도의 염수가 생겨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고농도의 염수에는 보통의 해수보다 훨씬 더 많은 유용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염수에 전기를 흐르게 해 탈이온화시켜 자원을 추출하거나 필터링 방법을 사용하는 등 여러 방법이 있는데요. 따라서 염수의 어느 부분은 식수로 사용하고 다른 부분은 전력 저장에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은 이러한 다양한 방법들로 자원을 회수한다면 굉장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해수 담수화 작업 뒤에 발생하는 고농도 염수를 그대로 바다로 흘려보내게 되면 바다의 염분이 높아져 큰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따라서 염수를 처리하는 또 하나의 새로운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염분차 발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해수와 담수를 이용해 청정에너지를 생산하는 염분차 발전은 미래 사회에서는 더욱 필수적인 연구 영역인데요. 저희 연구진들이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야 할 분야이자 여러분의 크나큰 관심 또한 필요한 분야로 생각됩니다. 과학 미래를 열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